저는 이게 되게 명확히 있어요. 네. 왜냐면은 제가 그걸 되게 많이 찾아 헤맸었거든요. 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그 2012년도에 그 꿈보드에 적었던 게 네. 저자가 되고 싶다. 네. 그리고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전하는 어떤 강연가가 되고 싶다. 뭐 방송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걸 그 2년 전에 12년 내에 적었는데 그게 딱 2년 만에 다 이루어졌어요. 와. 네, 그 꿈을 이루면서. 네. 그러면서 네. 제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찾았냐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인드 파워 스페셜리스트 수성입니다. 오늘 마인드 파워 채널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마인드 파워 인터뷰 특별한 손님 생각대로 사는 여자 박세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박세인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세인 대표님 저희 좀 오랜만에 마인드 파워 이렇게 인터뷰에 모셨는데요. 그래서 네. 스페셜 게스트로 모셨는데 정말 너무 영광스럽게 영광이에요. 또 네. 생각하고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인드 파워 패밀리 여러분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생각한 것을 현실로 만들고 기록을 통해 성장하는 생각대로 사는 여자 박세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마인드 파워 채널에는 이제 마인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뀐다. 그래서 생각대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항상 네.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생각대로 사는 여성분께서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이 영향력을 돈으로 만드는 기술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읽으면서 와 하면서 감탄하면서 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또 직업들을 가지고 계신지 네. 그리고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선한 영향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 영향력을 돈으로 만든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여러 가지 재밌었는데 이 책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은 뭐 그래도 꽤 괜찮게 잘 나가고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사실 판매 전략을 좀 새롭게 세우긴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한 번에 딱 이슈가 됐다가 꺼지는 책이 아니라 꾸준하게 이슈가 될 수 있는 책으로 이제 전략을 짜서 네. 지금 계속 그 작전에 맞게 네. 잘 가고 있습니다. 네. 모든 게 굉장히 어떤 전략을 짜고 그 전략을 굉장히 현명하게 짜고요. 그 전략을 현명하게 짠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딱딱딱 목표를 정해서 하시다 보니까 목표를 언제나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패밀리들한테 제가 이렇게 질문을 올렸어요. 네. 저희 네이버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질문들을 좀 주셨는데요. 네. 일단 그 질문들을 제가 잠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노트북 하나로 시작해서 억대 연봉, N 잡러가 되신 박세인 대표님, 많은 분들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잊고 살아가는데 좋아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이 업으로까지 발전시키기까지 스토리가 또 궁금하고요. 이 다양한 일을 소화시키는 비결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마인드 파워 패밀리 분들 보시면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몰라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모르니까 어떤 목표를 찾아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그 좋아하는 일들을 또 하시고 그걸 업으로 연결시키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네. 제가 29살 때까지 직업이 13가지였어요. 29살 네. 때까지 직업이 13가지? 네, 13가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30이 되는 시점을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꿨던 30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릴 때 왜 이렇게 그 몇십 년 후에 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때 제가 30살에 저는 되게 멋진 커리어 우먼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어떤 그림을 그렸었는데 몇 살 때부터요? 그게 초등학교 한 4, 5학년? 네, 저는 사실 초등학교 4학년 네. 때부터 30이 되면 난 네. 멋진 커리어 어머니 될 네네네. 것이다. 와. 그래서 이제 네. 6학년 때 사실 제가 네. 사인도 만들었어요. 네. 그 6학년 때 만든 사인을 지금도 네. 쓰고 있어요. 보통 6학년이 아니었군요. 네, 왜냐면 그때 나는 난 유명한 사람이 될 거니까 와. 먼저 사인을 만들어놔야지 이렇게. 그럼 그때 사인을 지금도 쓰고 계신 네,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쓰고 어메이징 있어요. 하시네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랬던 사람인데 네. 막상 29살이 딱 돼가지고 제가 30을 맞이하려고 봤더니
30의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을 했지? 나는 평생 동안 계속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는 지금까지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사교 모임에 나간 거예요. 거기에 이제 2030 여성들이 모여있는 그런 자기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여자분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자기에 대한 어떤 꿈 발표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해보라라고 해서 그때 제가 드림보드를 작성을 했어요. 거기 그때가 몇 살 때? 30살에 내가 있었어요? 29살. 29살. 네, 29, 30 뭐 이때쯤인데 네네네. 그때 이제 드림보드 작성하면서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그게 이제 제가 처음 썼던 블로그 투잡됩니다라는 책에 그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블로그 투잡됩니다가 몇 년도에 그때 몇 살? 2014년도에. 2014년도에. 네. 그래서 2012년도에 제가 계획을 세웠던 거거든요. 와, 그럼 2년 만에 그걸 또. 네, 근데 그 2012년도에 그 꿈보드에 적었던 게 네. 저자가 되고 싶다. 네. 그리고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전하는 어떤 강연가가 되고 싶다. 뭐 방송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걸 그 2년 전에 12년에 적었는데 그게 딱 2년 만에 다 이루어졌어요. 와. 네, 그 꿈을 이루면서. 네. 그러면서 네. 제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찾았냐면 네. 29살 때까지 했던 13가지를 쫙 나열을 해봤더니 그 13가지 안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우선 제가 되게 사람을 모으는 걸 잘하고 사람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거를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뭐 사진 찍는 거라든지 글 쓰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흥미가 있는 거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블로그라는 어떤 SNS 매체를 만나면서 그게 업으로 발전이 되게 된 거죠. 근데 결국에 그걸 찾는 과정이 다 정리를 했던 거예요. 과거에 그렇죠. 대한 정리. 그렇죠. 네. 이제 보통 사람들은 사실은 제가 여기 이런 법칙대로 하면 성공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와서 저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이렇게만 무조건 얘기하는데 네. 사실은 스스로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어떤 직업들을 해왔고 그리고 그것을 써내려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게 된 거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좋아하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난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라는 그 깨달음부터 네.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완전 돌진하실 수밖에 네, 없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좋아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2년 만에 또 급속도로 이루시게 네. 된 것이네요. 그리고 정말 네. 재밌었던 거는 네. 그 강의를 하고 싶다, 뭐 마케팅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네. 꿈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때 당시엔 꿈이었어요. 뭐 네. 제가 블로그를 시작한 지도 1, 2년도 채 되지 않았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꿈을 발표한 그 자리에서 그 커뮤니티를 하시던 대표님이 네. 또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 앞에서 먼저 강의해봐 라고 바로 강의 제안을 주셔가지고 첫 번째 강의가 시작됐거든요. 와, 역시 그런 커뮤니티에서 또 외쳐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서나 외치면은 야, 네가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근데 아무 때서나 외치지 않고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간에서 외치면 그게 훨씬 더 시너지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기회가 온다는 거죠. 맞아요. 와,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강의해봐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 주에 강의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안 해요, 못 해요 라고 하는 게 이제 정답일 거지만 네. 저는 그때 무조건 하겠습니다 와, 라고 대답을 하고 네네네. 그날로 바로 서점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책을 한 8권 정도를 사가지고 일주일 동안 막 읽으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강의 PPT를 만들고 이제 강의를 대단하시다, 했어요. 진짜. 근데 사실 강의를 못했어요. 네. 왜냐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고 처음부터 잘했다 그러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네. 그죠?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쵸. 네, 그죠? 근데 너무 네. 재밌는 건 제가 정말 떨면서 못했고 그리고 진짜 심지어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있는 손이 떨려서 떨어뜨릴 정도로 떨었어요. 그리고 목소리에서 염소 소리가 날 정도로 긴장을 너무 해서 인간적이네요. 네, 그랬는데 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다 인간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누구든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네네. 없다라는 거죠. 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네. 그 대표님이 그 강의가 딱 끝나자마자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솔직히 세인 씨한테 그걸 해보라고 했을 때 나는 네가 당연히 못한다라고 할 줄 알았다. 근데 너가 한다고 한 것부터 나는 조금 놀랐는데 그렇다고 네가 잘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물론 오늘 너가 강의 잘한 건 아니다. 네. 하지만 너가 이거를 이만큼 준비를 해서 그 시간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이 너무 멋진 것 같다. 네.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싶다라고 네. 하면서 그 다음 강의를 다시 연결을 와, 해봤어요. 그 대표님도 멋지고 세인 대표님도 멋지고 두 분 다. 네. 그 가치를 알아봐 주시고 네. 그 찐 마음을 알아주신 거죠. 맞아요. 와. 네.
그래서 역시. 뭔가 약간 진심?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네. 제가 어떤 실력이 대단히 뛰어나서 네, 네. 뭔가 능력이 좋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혼자 왔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네. 제가 결국에 영향력을 돈으로 만드는 기술의 결론은 사람이라고 냈어요. 맞아요.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어떤 진심과 음. 내가 진짜로 내 열정과 내 어떤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네. 결국에는 그분들이 저를 다시 찾는 이유가 됐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가 능력은 부족하고 네. 아직은 뭐 미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계속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아, 네. 네, 멋지십니다. 네. 아, 역시 찐. 네, 저희 네이버 카페에도 이제 마인드 파워 패밀리 분들께서 이렇게 또 실질적으로 이루어내신 롤 모델이기 때문에 싱글이 아니라 또 아이를 키우시면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한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또 많은 또 영감을 얻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올리신 질문인데요. 해외에서 육아하는 어머님이시래요. 그래서 해외에서 육아하는 엄마. 근데 저희 뭐 패밀리 중에서도 워킹맘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이건 육아만 하시는 분인데 아무것도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저는 제가 해외에 있다고 하면 우선은 그 지리적 이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우선은 똑같은 육아맘이라고 해도 그분들이 찍는 사진 한 장이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이국적이고 그쵸. 뭔가 이제 멋져 보이는 게 네네. 있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가실 때 조금 더 사람들에게 주목도가 높다고 생각해서 그게 이점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해외에서는 예를 들면은 이제 엄마들이 그 얻고 싶은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네. 저 같으면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예를 들면 직구로 네. 예를 들어 이분이 뭐 미국에 산다? 그럼 미국에서 우리가 한국에서 직구로 많이 사용하는 물건들 네네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물건들이 진짜로 미국 사람들도 좋아하는 물건인지 거기에서도 네네네. 검증된 물건인지 네네네. 아니면 진짜 단순히 마케팅으로만 성공한 물건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할 것 같고 또는 우리 아이를 뭐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싶거나 뭔가 이제 학교를 보내고 싶다. 그럴 때 이제 뭐 홈스테이 정보라든지 그쵸. 아니면 뭐 이제 교통이라든지 그쵸. 지역적으로 좀 안전한 곳이라든지 이런 그 지역의 현지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정보들 그리고 또 여행객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을 갔는데 현지인이 알려주는 맛집 추천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뭐 정보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블로그나 네. 아니면 인스타나 맞아요. 이런 것들로 이제 노출시킬 수 있다는 그쵸.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컨텐츠에 특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그거를 이제 수익화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요즘은 뭐 쿠팡 파트너스라든지 제휴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게 네네. 잘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알리고 싶어하는 어떤 물건이 있다 그러면 직구하는 물건인데 그거를 나도 사용을 하고 있는 물건일 수 있잖아요. 네네네. 미국에서 현지에서. 그쵸,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걸 살 수 있는 링크를 한국에서 구매 가능한 쿠팡 링크 같은 것들을 이제 거기에 연결을 올려주는 해주는 거죠. 네. 네, 네. 여기에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맞아요. 안에. 제휴 네. 마케팅 같은 네네. 형식. 그래서 이제 내가 소개해주는 콘텐츠가 결국엔 수익 전환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끌고 가주면 되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관점이 다르네요. 내가 해외에 있는데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는데 나는 뭘 해야 돼?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 사실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근데 내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이걸 특화를 시켜서 어떤 식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네. 바꿔서 하는 것이죠. 맞아요. 네, 역시 관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지고 또 그것을 수익화로 연결해 줄 수 있다는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역시 찐. 저희가 항상 이런 말 합니다. 정말 멋져요 할 때 How awesome you are 이것을 우리 패밀리들끼리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좋다. 그래서 How awesome you are 해보세요. How awesome you 네, are. How awesome you are. awesome you are. 네, 대표님께 와, awesome 보내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 질문을 보면요. 굉장히 부럽고 닮아가고 싶으신 분이시네요. 조재벌님과의 콜라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제가 조재벌입니다. 네. 박재벌님 모시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일을 해오시면서 앞으로 비슷한 길을 걷고 싶은 분들께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것만은 알고 준비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네요.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엔잡러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네. 많으세요. 네. 직업이 다양한 것에 대한 어떤 저 사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엔잡러로 살 수 있는 기반에 메인 콘텐츠가 반드시 있습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해서 그냥 전체 수익이 커지는 거 이런 거라고 엔잡러를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엔잡러는 사실 길게 생존하기도 어렵고 그쵸. 큰 돈을 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제 책에 이제 네. 어떤 수익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네. 얘기를 설명을 했는데 네. 제가 커리어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잘 할 수 있는 걸로 가장 빠르게 돈을 번다. 커리어 예를 수익. 들면 네. 저는 블로그 마케팅. 네, 그쵸. 블로그 마케팅을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인 건 아니에요. 블로그는 저한테 취미거든요. 하지만 블로그 강의를 하는 일은 네. 저한테는 제가 정말 원하고 좋아하는 일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아, 물론 그 네. 일을 즐거워하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매일 똑같은 강의를 하라는 건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게 저한테는 가장 빠르게 커리어 수익으로 잘할 수 있는 일로서 빠른 수익 창출이 일어날 수 있는 네네네. 기반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커리어 수익을 다지고 있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비전 수익이라고 해서 이 비전 수익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네, 그래서 좋아하는 걸로 제가 책을 선택했고 또 노래를 선택해서 온앤오프 뮤직뷰콘이라는 또 새로운 어떤 신개념의 콘서트. 네, 네. 콘서트를 만들었고 네. 그게 또다시 커리어 수익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어떤 구조를 만들어서 네.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좋아하는 일을 계속 커리어 수익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저는 계속 해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거 다 벌리는 구조가 아니라 메인 콘텐츠로서 수익 구조를 단단하게 만든 뒤에 그 파생을 해나가는 게 맞다는 거죠. 자기만의 차별화된 것이 무엇일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 특화가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 특화를 찾는 거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네. 도대체 나는 그러면 뭘 잘할 수 있는 사람일까? 네네. 그거는 내가 정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갖냐면 전쟁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물어보셔야 돼요. 주변에. 네. 주변에? 네, 주변에 뭐라고 물어보냐면 네. 나를 찾는 이유. 네. 저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 네네. 뭔가 필요하니까 전화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찾고 싶으니까 전화했고 네. 물어보고 싶고 네. 그럼 그 안에 내 콘텐츠가 숨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봐야 그쵸, 되겠네요. 그럴 수도 네네. 있죠. 그리고 또 내가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아, 어디에 돈을 많이 쓰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네. 그게 뭐 나의 전공일 수도 있고요. 내가 네. 현재 하고 있는 어떤 집중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취미일 그리고 수도 하나에 있고. 꽂혀 있는 거죠. 하나에. 네. 네. 그러면 그거를 좀 콘텐츠로서 메인 콘텐츠로 끌고 가면서 그럼 그걸로 수익화시키는 다른 사람들은 누가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타인의 성공 모델을 보면서 그걸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간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수익 구조로 얘기하는 거는 시스템 수익이에요. 시스템 수익. 네. 네. 시스템 수익은 자면서도 돈이 벌리는 구조. 네, 네, 네. 예를 들면 저는 블로그에 책 리뷰를 써요. 네. 그럼 책 리뷰를 쓰고 나면 그 밑에 제가 링크를 걸어요. 네. 그러면 그 링크를 클릭하고 누군가 책을 사면 저한테 이제 3.5%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오는 구조가 돼 있어요. 아, 그런 구조를 만드신 만들 수 거. 있어요. 만드신 거. 네, 그게 이제 기존에 네. 다 나와 있습니다. 아, 시스템으로. 네네. 제 네네.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 템핑이라든지 네. 뭐 아이라이클릭이라든지 다양한 제휴 마케팅 툴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걸 활용을 하시면 내가 그냥 하는 단순한 링크 하나만 바꿔주는 패턴인데 네. 그 패턴이 수익으로 전환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자면서도 돌아가는 구조의 시스템 수익, 또 인터넷 강의도 한 번에 노력을 넣고 또 이제 돌아가는 시스템 수익이잖아요. 지금 인터넷 강의 있으시죠? 네, 네, 하고 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구조의 어떤 안정적인 수익원을 가져가면서 네. 발전시켜가는 게 맞지 않나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아, 정말 굉장히 단계별로 전문가 맞습니다. 네. 여기 영향력을 돈으로 만드는 기술에 보시면 굉장히 전문가로서 스텝 바이 스텝 알려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면 훨씬 더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라는 그림이 그려지실 거고 또 설명도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블로그 하시는 분이 또 질문을 또 남겨놨어요. 블로그 카테고리 구성 시에 뭐 적정 개수나 분류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블로그 포스팅 주제를 대중적 인기 있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나을지, 이게 궁금하다. 근데 이게 조금 그럴 것 같아요. 대중은 이런 걸 좋아하는데 나는 대중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좋아해. 이럴 때는 그 선택의 기준이 어떤 것을 좀 선택을 하시는 편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블로그를 할 때마다 항상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네. 숫자 싸움 하지 말라. 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수가 적은 어떤 카테고리여도 그 안에 찐팬을 만들면 그거는 되게 큰 영향력을 주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로서는 그걸 구분하기는 참 어렵고 그리고 내가
좋은 걸 해야 돼, 뭐 소수의 사람들이 보지만 특화된 걸 해야 돼. 이것도 사실은 선택의 문제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좀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메가 인플루언서. 네. 그러니까 이것도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그쵸. 내가 메가 인플루언서가 돼서 모든 사람한테 많은 영향을 줄 건지 아니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돼서 찐팬. 네.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아도 나만의 그룹, 네. 찐팬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선은 네이버라는 채널에 어떤 블로그를 전략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블로그에서 원하는 대표 카테고리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네네. 네, 이제 주제별 글보기라고 해서 블로그 홈에 가시면 메인 카피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도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또 특화를 시키는 분들이 또 눈에 돋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이달의 블로그라고 해서 매달 선정해주는 네이버에서 뽑아주는 블로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선사례를 많이 보시고 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과연 어딘가를 좀 분석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 네네네.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인가. 이게 핵심인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잘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니까 결국 내가 스스로 어떤 방향을 원하는가, 네. 스스로 명확한 목표를 먼저 정하시는 것.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가. 그러니까 가장 내가 행복한 게 네.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 방향으로 그 방향을 설정하고 의도를 정하고 거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명확한 목표를 정하는 것. 네. 네. 맨 처음 블로그 언제 시작하셨나요? 저 2010년 정도 시작했어요. 와, 그러면 10년이 넘었네요. 네. 이제 완전 한 10년 엑스퍼트네요. 네. 지금도 블로그 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네. 매일 포스트 하세요? 최근 한 달 동안은 매일 포스팅했어요. 와, 뭐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사실- 제가 박세인 대표님을 좀 안 지가 좀 꽤 됐는데 어느 날은 저기서 만나고 어느 날은 저기서 만나고 어느 날에서 만나고 하도 여러 군데에서 만나면서 네. 또 박세인 대표님에 대해서 제가 친한 대표님들이 또 이야기도 되게 많이 좋게 하세요. 와, 근데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시는데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또 질문이기도 그죠. 합니다. 네. 사실 제가 저한테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이 시간 관리거든요. 네. 근데 제가 딱히 어떤 특정한 루틴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저는 구글 스케줄러에 의존해서 이제 하루에 스케줄을 짜고 항상 그렇게 움직이는데 네. 근데 제가 하는 어떤 루틴이 있다면 네. 저는 이제 모든 일을 하면 끝나고 나서 다만 30분이든 뭐 1시간이든 마지막에 일이 마무리되면 마지막에 저 혼자만의 시간을 딱 가져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저 혼자 일이 하는 마무리되고 피드백. 나서.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행사를 한다, 네네. 뭐 강의를 한다. 네. 그러면 그날 딱 끝나고 나서 혼자 딱 앉아가지고 네. 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에 네. 그런 어떤 자가 피드백, 셀프 네. 피드백 하면서 오늘 네. 내가 이걸 못했어, 이걸 잘했어 네. 하면서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 그 정도가 저의 시간 관리의 전부인 것 같아요. 정리하면서 이제 적으시는 적진 거죠? 않아요. 그냥 어떨 때는 SNS에 적긴 하는데 블로그에도 적으실 수 있겠네요. 예, 네. 대부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 정리를 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데 하도 사람들이 물어봐서 시간 관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하루 살자. 하루 살기 하자. 구글 스케줄러를 딱 보고 오늘은 하루가 이런 거구나. 맞아요. 그래서 그날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고 그날 하루를 피드백을 하고 엄청난 또 그 성장이 있었구나. 그걸 느끼고 그 다음 날은 그 다음을 사는 거. 그 다음 날을 사는 거. 하루살이 같네요. 네. 근데 저도 사실 오늘을 최선을 살아내자가 사실 목표예요. 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근데 이제 방향성은 있죠. 그쵸, 맞아요. 내가 가는 방향성은 있지만 하루를 잘 살아내자가 그날의 목표이긴 네네. 그건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 맨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네요. 이 정리를 하고 오늘 내가 어떤 성장이 있었구나. 그리고 긍정적으로 잠이 드시는 것 같아요. 네, 항상 네. 잠잘 때는 마음이 네. 편안하게 자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네.